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부동산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패턴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도 부동산에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시장에는 거의 30, 40대 이상이 돼야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도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자극적인 시장이고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상품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그 상품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줄 수 있느냐. 뭐 이것들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 수요를 또 그 물건을 또 지속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비자의 패턴과 상품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에 과연 유망한 투자 상품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국내 부동산이 29.6%입니다. 그 얘기는 뭐 젊은 세대부터 해서 노년층, 중장년층까지 다 포함했을 때 거의 30% 정도는 국내 부동산이 그래도 돈이 된다라고 계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각종 코인들, 뭐 이런 것들이 27%,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이게 이제 18.5%, 국내 주식이 16.5%, 원자재라든가 금, 달러, 기타, 이거 나머지는 4.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장 유명한 상품이다라고 현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가장 큰 상품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단연컨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현재 줄줄이 준비되는 것들이 많죠. 이번에 신통기획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이 또 호가라든가 이런 것들 거래가들이 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56.8%. 그 다음이 강남권에 있는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닌 신축 아파트겠죠.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된 아파트. 결론적으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들이죠. 뭐 누군가 그랬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내 거로 만들기가 어려운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권 포함한 아파트들이 거의 지금 80% 정도는 실제로 투자 가치가 가장 큰 상품이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의 재건축 아파트들, 뭐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뭐 평당 호가 뭐 1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그 이상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여들만 남아 있는 상태죠. 뭐 대치동이라든가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재건축이 되게 되면 정말로 놀랄 만한 수치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9.0%. 토지 시장도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상품 중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일어났던 LH 사태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큰 부자가 된다. 보통 이제 토지, 땅에서 큰 부자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당연히 토지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4%를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3.0% 상가, 이제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실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상품이 뭐냐 하게 되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포함해서요. 거기에 토지 아니면 오피스텔 상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 상품은 이제 아파트이면서 강남권이고 비주거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까지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부동산 상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대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좋은 건 알고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돈 된다는 건 알지만 소득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 걸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현재 소득 하위 10% 가구가 중위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소득 가구 중위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 현재 OECD 평균 4.5세대가 걸리고요. 4.5년이 아니고요. 4.5세대입니다. 세대를 그만큼 거쳐야지만 현재 소득 하위가 현재 평균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은 약간 5세대 정도가 거쳐야 되지만 내 자식의 이렇게 가야지만 현재 소득 하위 계층에서 평균 소득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강남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못 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사람들만 현재
현금 부자들만 더욱더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구매자 연령대도 보게 되면 뭐 말씀드렸지만 에코세대, 특히 이제 20, 30대 세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통계는 2021년 통계 이제 올해 나오겠죠. 2020년도까지 봤을 때는 30대 이하가 77%가 증가했습니다. 77%라는 얘기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거기에 40대 이상이 69%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3, 40대, 40대 이하라는 얘기는 현재 20대부터 해서 현재 미성년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가율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2019년도부터 봤을 때 가장 높게 형성된 거는 3, 40대, 20대 이하부터 40대까지가 거의 주를 이뤘고요. 예전에 부동산 상품 보통 4, 50대가 이제 현재 소비 패턴을 봤을 때는 주 구매 대상자였는데 이제는 그 연령대가 낮춰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별로 봤을 때는 대형보다는 중대형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은 17.9% 정도 되고요. 102평방미터 초과해서 135평방미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0평에서 한 40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굉장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가족 수와 상관이 없이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4, 5인, 6, 7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다 4인 미만이겠죠. 4인 미만이면서도 3, 40평대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대로 봤을 때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게 57세부터 65세까지는 본인 배우자 금융자산이라는 건 모아둔 돈, 내가 저축을 해서 적금을 붓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현재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세대고요.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면서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도 모아둔 돈까지 연결되지만 에코 세대는 사실상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뭘 이용을 하느냐? 대출을 이용을 합니다. 에코 세대는. 에코 세대는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현재 부모 지원 플러스 대출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더 돈을 좀 자금을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이제 대출을 받는 형태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어렵다 보니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부모가 이제 자식들한테 증여나 상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금 내버리고 증여나 상속으로 해서 네 거를 그냥 만들어라라고 하는 경우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출 규제가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중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어떤 관점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더니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 내 집은 그냥 내가 거주하기 편한 지역에 정말 살기 좋은 동네에 내 집 하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지 지역적인 거나 그 구조라든가 아니면 평수 이런 것도 별로 따지진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그냥 내 집 마련하면 된다라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용 주택은 필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포스트 베이비부모 세대는 실제적으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도 현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스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거의 지금 현재 42에서 56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주축 딱 허리에 위치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포스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적극적이면서도 소극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에코 세대입니다. 28세부터 41세까지 현재 젊은 층 세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됐다는 겁니다. 소극적이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각도 있고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값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 주변에서 내 집 마련하면서 현재 그 같은 동년배들끼리라도 내 집 마련하면서 그 친구가 집값이 올라가는 걸 자랑하는 경우도 들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무조건 뭐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있는 대로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2, 3년 정도 부터 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많이 변화가 생긴 세대가 이제 에코 세대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에코 세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집을 현재 적극 매수를 하는 세대들이 더욱더 연령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건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들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조세 정책이 있고요. 재정으로도 감당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정책이 있고 또 소득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세금을 걷어내는 것만 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금융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형태로 봤을 땐 조세 정책이 굉장히 강화된 시점이죠. 강화된 게 벌써 4년째, 5년째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복지 정책, 재정 정책은 부동산에 관련된 재정 정책은 그만큼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이 기울어진,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세금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재정 정책이나 공급 정책들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금융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세제 지원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 뭐 이것까지 현재 손을 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두 번째로 먼저 손을 댔어야 되는데 이거를 현재 건너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개발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소득 정책이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어떤 이득금을 현재 환수한다는 조건들, 뭐 이것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력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만 딱 보게 되면 매도 차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가격에 상승되는 심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차익은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 수요 구매력이 증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2030 에코 세대가 현재 구매력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청약 시장은 또 그만큼 과열될 수밖에 없고, 유명단지 같은 경우는요. 저금리 기소, 저금리 기조 때문에 실제로 1%대 저금리로 예금 적금 상품 인기가 감소한다. 대출금리는 올라갔죠.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예적금 금리가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1%대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예적금 상품이 인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금리 4배에서 5배 이상, 그래도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 세대들, 당연히 현재 노후 자금 마련 또는 생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창업이라든가 임대 수익에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구문상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중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가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기타 상품들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중소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현재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2022년 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